이렇게 이제 지수에 이렇게 로그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어떤 접근이 먼저 가는 거예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근데 어떤 로그를 취하냐면 얘랑 똑같은 로그를 취해 주시면 돼요. 로그 2. 그래서 좌변에 로그 2를 달아요. 로그 2를 달면 x에 로그 2에 x 이렇게 달아주세요. 우변에도 로그 2를 달아요. 로그 2에 8x 제곱 이렇게 달면 누가 떨어져요? 얘가 앞으로 톡 하고 떨어지죠. 그럼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니까 좌변이 어떻게 되나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여기 이제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죠. 덧셈 분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로그 2의 8은 3 플러스 자 여기 보시면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2도 떨궈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그 2의 x를 뭐라고 치환을 해요? t라고 치환하면 뭐에 대한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 등장을 해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실근에 뭘 물어봤을 때예요? 두 실근에 곱을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알파 베타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로그 2의 알파를 뭐라고 쓰고 t1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로그 2의 베타를 t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걸 구해야 알파 베타의 곱이 등장할까요? t1과 t2의 합이 필요하겠죠. 그럼 t1과 t2는 여기에 근인데 t1하고 t2의 합이 몇입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좌변 t1, t2 합한 거를 표현하면 로그 2의 몇이라고 표현이 되겠고 로그 2의 알파 베타라고 표현이 되겠고 여기는 2가 돼요. 따라서 알파 베타는 몇이 됩니까? 4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알파와 베타의 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는 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목표가 t1과 t2를 각각 t 값을 각각 구해서 x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알파와 베타, 즉 x값들의 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t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을 찾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우선 요거에 주목을 하시는 거죠. 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요거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면서요. 요걸 제곱을 하면 요게 이제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볼까요? 요거 제곱하면 몇 x예요? 4x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이게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이것이 뭐가 됩니까? t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치환한 녀석 t의 범위가 필요해요. t의 범위가 필요해요. 그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t의 범위가 꼭 필요해요. t의 범위가 필요한데 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 그래프 요거 y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요 녀석은 어떠한 일정한 범위를 갖는가 아니면 얘는 범위가 없는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갖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래요? fx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 이런 폼이 돼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fx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우선 기함수다라는 것을 우선 파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죠. 요거요, 요 녀석. 이건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요? 원점을 통과하겠죠. 여기다 0을 넣으면요. 이거 1이고 1이니까 1 빼기 1은 0입니다.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는데 자 여기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요 fx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앞에 있는 녀석은 계속 증가하지만 요 뒤에 있는 녀석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로 다가가게 됩니까? 0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러니까 분모만 커지니까요. 그러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커지고 얘는 0으로 다가가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요? 쑥쑥쑥쑥 커지겠죠. 그래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쑥쑥쑥쑥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이거의 원점 대칭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는 위에 막히는 곳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아래로도 쭉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하에 이런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t는 실수 전체다. 실수 전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근이라고 하면 x값이잖아요. 실근이라고 하면 이 x값인데 이 t값이 있으면 이 x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즉 이렇게 t값이 이렇게 t는 1이다 이렇게 하면 x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t값이 실근이 있기만 한다면 이 전체 이 x값의 실근도 존재하게 돼요.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새롭게 만든 t 방정식 한번 살펴보시죠. 얘는 t제곱 플러스 2라고 치환이 됐고요. 플러스 얘는 뭐예요? at 플러스 7은 0인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시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만 하면은 저 위에 있는 x값이 존재해요. 그 요 t에 대한 방정식이 아무 생각 없이 실근만 가지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a제곱 마이너스 4구 36 3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6이 되겠다 이거예요. 양수값 중에 여기 보는 거죠. 지수 부등식이에요. 지수 부등식의 가장 핵심은 뭔가요?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또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식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2x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그리면 되겠어요? y는 2x를 갖다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x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 범위예요. 요 v자 범위. 요 v자 그래프의 범위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 교점부터 요 교점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요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요 교점 찾고 요 교점 찾아야 되는데 요 왼쪽 교점은 얘랑 2x랑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얘랑 2x랑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럼 x는 몇이 되겠습니까? 5분의 6이 되겠고, 그럼 요 교점은 어떻게 되나요? 요 교점은 아래 거랑 2x랑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요 아래 그래프가 3보다 클 때 요 직선인데 그거랑 2x와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3x-12랑 2x랑 같다고 놓는다면 x가 12가 나오죠. 여기가 12라는 포인트고 여기가 5분의 6이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5분의 6부터 12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범위가? 5분의 6에서 12까지고요. 두 개 더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5분의 66이 되겠죠. 71이 답입니다. 자, 우선 모양을 좀 이쁘게 맞춰줄 건데 2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2에 2분의 x가 있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a.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트로 쪼갠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분명히 앞으로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제곱이 내려오는 거예요. 2의 2분의 x. 이렇게 이제 식을 좀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전히 2의 2분의 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치환할 때 중요한 건 이 t는 항상 양수다라는 이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t는 양수다. 지수를 치환하면 항상 양수값이 생기죠. 별다른 x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지 않을 땐 일반적으로 지수 치환했을 땐 양수 범위 찍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t를 제곱한 거니까 2t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수투에서 이런 거 어떻게 부등식 어떻게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상수만 빼고 다 뭐 하는 겁니까? 넘긴다 라고 우리가 방부등식의 활용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죠. 상수만 빼고 넘긴다. 그럼 요 y는 a라는 게 요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범위에서만 이 양수 범위에서만 그려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양수 범위에만 그려라 이거예요. t, y. 자, 요거 위로 볼록이거든요. 위로 볼록. 그리고 0,0 통과하고 그 다음 몇이죠? 2,0 통과하면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2차 함수예요. y는 a는 어디다 그려야겠어요? 요 위쪽에다 갖다 그려야 얘가 크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몇이니까? 2니까 a라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뭔 소리 하냐. 자,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부등식인데 무슨 부등식이에요? 지수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누구를 통일하는 겁니까? 밑을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봐라 이거야. 그럼 여기에 y는 3을 갖다 그으면 되겠네요. y는 3을 그어서 fx가 3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 범위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요 포인트가 몇이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거겠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fx가 3보다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기울기가 몇이라는 겁니까? 한 칸 증가할 때 몇 칸 증가? 3칸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 부분 공략해 볼까요? 몇 칸 증가합니까? 이렇게? 요 부분 4칸 증가하죠.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 몇 칸 증가할까요? 12칸 증가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포인트 몇이 되겠어요? 3으로부터 12칸이 올라가니까 15가 되겠고 그것이 F0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등식의 기본은 밑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fx, gx 여기도 2분의 1에 3gx.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겠죠. gx 하고 이쪽으로 3gx. 됐어요? 큰일 나는 거 그냥 갖다 지우는 거. 이거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셔야겠죠? 자, 누구로 묶여요? G로 묶여요. 이런 노래 아십니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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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분위기 쩔고.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네, 케이스 나눠 주셔야겠죠? 케이스 1. 케이스 1. gx가 0보다 뭐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fx-3은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나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x-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개 보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어딥니까? 어디서부터예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요 범위예요. 맞습니까? 요 범위 안에서 f가 3보다 작은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자연수. 요 범위 안에서 f가 3보다 작은 거. 몇? 3 되나요? 3, 4, 그 다음 몇이 되죠? 5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케이스 2. 자연수입니다. gx가 0보다 뭐하다면?
보다 작다면 뭐 등호 넣으셔도 됩니다. 등호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3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빼놓을게요. fx 마3은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혀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fx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어느 범위일까요? gx가 음수 범위니까 이 범위거든요. 이 보라색 범위. 보라색 범위 중에 보라색 범위의 x값 중 보라색 범위의 x값 중 자연수인데 f에다 대입해서 3보다 커야 돼요. 누굽니까? 1이 되겠죠. 1을 갖다 넣으면 3이니까 이 범위에서는 x는 1만 되고 다 합치면 몇입니까? 8, 13 이렇게 되겠죠. 해볼게요. 자, 우선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 이제 지수함수의 k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얘는 증가함수예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의 교점은 음수 쪽에 위치해야 되겠고 하나의 교점은 0부터 2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 요 포인트가 뭐보다는 커야 됩니까?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 즉 2의 k가 뭐보다는 분명히 커야 됩니까? 2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1보다는 분명히 커야 된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근데 요 포인트 보이시나요? 요 다음 교점, 요 교점이 2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돼요. 2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2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요렇게 2를 찍어 보면 여기가 몇입니까? 78이거든요. 그거 81에 3을 뺐으니까 여기가 78인데 지수함수, 요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교점이 2보다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2를 대입했을 때 분명히 78보다는 아래쪽에 찍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은 거. 2에 2 플러스 k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78보다는 아래쪽에 찍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위쪽에 78을 2를 넣었을 때 78보다 위로 벗어나면 교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삐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k는 몇 가지 가능합니까? k는 5까지 4까지만 가능하겠죠. k가 4면은 2의 6제곱이 64니까 따라서 k로 가능한 건 뭡니까? 2, 3, 4 요만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우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치환은 기본인 것 같아요. 5의 x를 뭐라고 치환할까요? t라고 치환할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한 별다른 x에 대한 범위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t는 양수다 라고 써놓고 시작할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t제곱 자, kt 저는 kt를 씁니다. 마이너스 5 뭐라고 대꾸라도 좀 해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k가 주인공인데 요 k를 구하는 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 상수는 왼쪽으로 넘길게요. t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고요. k로 묶어서 t-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보세요. k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요 k는 우변에 있는 1차 함수의 기울기 역할을 합니다. 우변에 있는 1차 함수의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 1차 함수가 요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범위에서? 양수 범위에서만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양수 범위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x 자, 이렇게 줬고요. y 자, t제곱 플러스 5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여기 5 찍고요. 양수 범위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입니다. 자, 얘는 우변에 있는 이 1차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정점, 고정된 점을 갖고 있을까요?
얘는 몇 콤마 몇을 고정적으로 통과해요? 2,0을 고정으로 통과하고 있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요 2,0 여기를 고정으로 통과합니다. 그때 이렇게 그으면 1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기울기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음수 기울기를 좀 따져볼 건데 요렇게 그어지면요. 요렇게 그어지면 음수 기울기 요렇게 그어지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삐져 올라가죠. 1차 함수가 저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능하냐면 요 기울기 요 0,5를 통과할 때 기울기부터 가능해요. 이거보다는 더 누워야 돼요. 이 음수 기울기보다는 이렇게 누워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우선 요 기울기가 몇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기울기가 분명하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5. 요 기울기보다는 더 누워야 된다. 이렇게 눕는다는 건 기울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음수에선. 그럼 양수 범위에서 살펴볼래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뭐 할 때까지? 자, 이렇게 양수 범위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만? 톡 하고 접할 때까지만 갈 수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1차 함수가 접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접할 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수투 생각하면서 문제 생각하세요. 그냥 넘겨서 판별식 말고 자, 수투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갖다 넘겨갖고 판별식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두 함수가 접할 때예요. 두 함수가 접할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미분해서 같아야 되고 기억나나요? 요 접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다 알파는 거와 여기다 알파는 게 똑같아야 되겠고 미분해서 알파는 거와 미분해서 알파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울식이 뭡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5가 k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세울식 뭡니까? 미분해서 알파는 거와 미분해서 알파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K를 구하는 게 목표죠. 맞습니까? K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K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소거해요? 알파를 소거할게요. 자, 알파는 2분의 K가 됩니다. 넣으면 됩니다, 그냥. 4분의 K제곱 플러스 5. 자, K 2분의 K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좀 더 풀어보면 4분의 K제곱 플러스 5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2K 잘 따라오시죠? 양변 4 곱할게요. K제곱 플러스 5K 20인데 나도 아는데 2K제곱 마이너스 8K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이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K는 몇? 양수니까 10이 되겠네요. 됐나요? K는 10. K가 10일 때 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하고 맥시멈하고 곱해서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2x, 로그 3i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둘게요. a 더하기 요거를 b라고 합시다. b는 몇이죠? 5 이렇게 둘게요. 그러고 나서 뭐야? x 아래는 2가 있어야 되는데 x 아래 3? 같이 바꿔요. 진짜 내가 할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로그 3의 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로그 3, 그 다음 뭐라고 쓸 수 있죠?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밑변 아니에요, 밑변환. 그러면 로그 2의 y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로그 2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그 3의 x랑 로그 2의 y랑 갖다가 곱한 거 이거랑 뭐랑 똑같을까요?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y랑 갖다 곱한 게 똑같을까요? 네, 요거 밑변환하면 로그 2분의 로그 x, 로그 3분의 로그 y. 어차피 요 밑에 있는 밑을 교환시킬 수 있겠더라 이거죠. 요 상황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 B 치환하신 분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A겠지가 아니고 밑이 다릅니다. 그래도 A라고 들 수 있어요. 요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연산해 보겠습니다. B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A B자리에 5-A 이퀄 6 넘어가면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A 6은 0이기 때문에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A가 2이고 또는 A가 몇이고 3이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때 B는 몇입니까? B는 3, 5R B는 몇이 되겠죠? 2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베타마 알파의 최대값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큰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상황 찾아볼게요. 요때는 x가 몇입니까? 4. 요때는 y가 몇이죠? 27 이렇게 되겠죠. 네. 요때는 x가 몇이죠? 8 요때는 9 이렇게 되겠나요? 빼서 쳐야 되니까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6번 보시면 x는 k가 얘랑 만나죠. 만나서 로그 2의 k 여기서 k 있는 거랑 여기다 k 있는 거랑 그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 a서부터 b까지 거리를 2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k 있는 거랑 여기다 k 있는 거를 서로 빼면 거리가 나오겠죠. 빼면 거리가 나오는데 빼면 이렇게 돼요. 로그 2에 8마 k. 근데 겁나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개를 빼고 뭘 해줘야 돼요? 꼭?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값을 안 씌우면 큰일 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로그 2x 그래프를 한번 좀만 살펴보시면 로그 2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로그 2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됐나요? 자, 로그 8x 그래프에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요. 로그 8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로그 8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8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대칭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게 로그 8 마이너스 x 그래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로그 8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x는 k를 이렇게 그었어요. x는 k를 그어서 여기서 이거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k가 어느 쪽에 올 수도 있겠어요. k가 어느 쪽에 올 수도 있겠어요? 이쪽에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쪽에 오면 이게 위에 있고 이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뒤집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가 되나요?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뺐어요. 빼면 이렇게 나오는데 꼭 절대값을 씌워 달라고요. 길이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2에 이제 진수끼리 곱하면 8k 막 k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그 2에 8k 막 k제곱 이게 몇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k 마 k제곱이 몇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8k 마 k제곱이 몇이 될 수도 있고요. 4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지금 k 값의 곱을 찾아야 되는데 좀만 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두근의 곱을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해되나요? 넘기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얘가 두근의 곱이죠. 이 두근의 곱과 이 두근의 곱을 활용하면 4개의 근의 곱 몇이에요? 1인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나온 근하고 여기서 나온 근이 모두 어디에 포함돼야 되냐면 여기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생기는 근하고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생기는 근이, 두 개의 근이 k 값들이 0부터 8 사이인가?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방정식만 봐도 바로 생각이 드는 게 좋아요. 요 방정식 보면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상수 함수의 교점이거든요.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 k에 대한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여기가 8이에요. 그 4라는 지점을 통과하면서 두 개의 근이 0부터 8 사이에 꽂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갖다 그어도 두 개의 근이 0부터 8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근과 여기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근 모두 0부터 8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두 근의 곱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근의 곱을 갖다 곱하면 4개의 근을 곱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들 중에 하나라도 0부터 8 사이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각의 해수의 관계를 너무 또 적극적으로 막 사용해도 자칫 잘못하면 오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런 범위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뺄 때 이런 통통한 부분에 K가 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지. 이렇게 크로스 되는 부분 앞쪽에도 K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걸 말하는 문항이냐면 로그 함수에서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둘, 셋,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선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요 x값, 요 x값이 요 세 개의 포인트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 세 개가 무슨 수열이 되겠고,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등차 수열이 되면 얘들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거죠. 그때 이 로그 함수는 상하 평행이동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위로 평행이동하나 아래로 평행이동하나 같은 성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을 때는 보통 그런 성질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얘지 않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반을 갈라시옹?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반을 가르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죠. 그럼 얘랑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가로선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요 간격이 똑같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지는 x좌표 보실래요? 이 좌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온 요 좌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B까지 온 요 좌표, 요 보라색 세 개의 좌표 보이세요? 요 보라색 세 개의 좌표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좌표를 알거든요. 여기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몇이고 2분의 1이고 여기 좌표를 알거든요. P라는 좌표는 2분의 3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게 곱하기 3이 됐으니까 여기는 2분의 9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3이 곱해졌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9를 넣으면은 이 밑변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 로그 함수가 뭡니까? 로그 2의 EX 그래프거든요. 2분의 9를 넣으면 뭡니까? 로그 2의 9가 밑변이고, 요만큼 거리 2분의 9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3이 되겠죠.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로그 2의 9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꼭 준비해 주세요. 105번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요소는 요 녀석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로그 2의 x제곱이에요. 로그 2의 x제곱인데 2를 떨굴 거잖아요. 2를 떨굴 거고 로그 2의 x 이렇게 써주시면 큰일 납니다. 얘는 반드시 저 2를 떨굴 때는 무슨 짓을 해줘야 돼요? 무슨 짓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 꼭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요. 보실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죠. 마이너스를 제곱하라는 거니까 얘는 4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못 들어갑니다.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저 제곱을 떨굴 때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2 그냥 떨구지 말고 절대값을 씌워서 떨구는데, 그럼 좀 더 여기 이 문항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거네요. 이게 만약에 3이면 어떨까요? 이게 3이면 아무 생각 없이 떨궈도 상관없겠다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꼭 절대값을 씌워주시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은 2 로그 2의 절대값 x니까 결국 하나 빼라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로그 2의 절대값 x다. 3이기 때문에 절대값 x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x 몇부터 몇입니까?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그래서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 요 사이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볼 건데 1부터 8, 반대편에 1부터 8이 있으니까 16개고 가운데 0이 하나 더 있죠. 17개예요 범위. 답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잘못됐죠. 왜? 부등식은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은 진수 조건을 체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을 때 지적질을 했어야 되는 거죠. 홍기야, 너 진수 조건 체크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너 진수 조건 체크 안 했어. 나빠. 너는 굶어. 오바였다. 진수 조건이 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다, 여기도 x는 0이 아니다 라는 공통된 진수 조건이 있죠. 음수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이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요 1을 제외시키고 16개다. 이 문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냅다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돼서. 진짜 많이 털리는 경우가 뭘까요? 여기에서 범위를 나누고 있으면 좀 많이 털리게 됩니다. 이제. 절대값에 현혹돼서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 자, a에 대하여 10의 a제곱을 뭘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죠?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다 이거예요. 몫이 정수다. 나머지가 몇입니까? 2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때 이게 뭐라고? n은 정수다. 이렇게요.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양변 상용 로그를 취하면 되겠네요. 로그 여기에 3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때 여기 들어가는 요 n값이 정수예요. 정수. 몇부터 가능해요?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는 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요. 0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게 a는 로그 2가 가능하게 했어요. n에다가 0을 넣은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게 뭡니까? 1을 넣은 거, 여기다 3을 더한 거, 5가 되겠죠. 세 번째 가능한 게 뭡니까? a는 로그 8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가능할까 이거죠. 그 다음 4를 넣은 거 11은 가능할까? 라는 거예요. 로그 11 자체는 1보다 큰 숫자죠. 왜냐면 로그 11이기 때문에 로그 11은 1보다 커요. a는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게 되겠죠. 그럼 얘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우선 몇입니까? 1이에요.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로그 11이에요. 플러스 로그 8이 되겠습니다. 로그 8은 3로그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